했어? 그러면 95부터 98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95부터 98. 성빈이 아예 안 했어? 아니 일찍 와서 풀려고 했거든요. 어. 일찍은 왔는데 너무 어려서 못 왔어요. 아, 그래? 잘했어? 채점 다 했어? 채점 다 했고 95쪽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연애야? 넘어가 보자. 96쪽 질문 있는 사람 효빈이 맞았어? 연어 맞았어? 97쪽 질문 있는 사람 4번 효빈이는 1번 1, 4번 풀어보자. 오늘 문제만 풀다 끝날 것 같아. 그림은 수평면의 점 P에 정제 있는 물체가 크기 F인 일정한 기준과 그림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계속 작용했더니 QR을 지나며 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PQ 사이의 거리가 L이고 지금 보니까 선비랑 가볼래? 선비랑 보면은 속력 시간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EV로 가고 그지? 근데 시간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V가 돼버렸어. 자 그리고 좀 춥지? 날씨가 좀 춥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L이고 여기도 L인데 여기는 마찰이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여기가 마찰이 있는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합력이 힘의 합이 오른쪽 F인 것 같고 맞지? 여기에 힘의 합은 같은 시간이 걸렸다고 나왔나? 같은 시간 걸렸다고 안 나왔잖아. 그렇지? 힘의 합이 얼마큼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합력이 아마 마찰력이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마찰력 빼기 F가 이렇게 합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맞지? 그랬을 때 이제 Q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해보래. 그러면은 자 제공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제공 에너지 빼기 마찰 에너지가 최종 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지. 원인과 결과가 그잖아. 원인 촉이 있었고 뭔가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결과일 거 아니야. 그지? 초기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일 거 아니야. 맞지? 초기 조건은 에너지가 얼마야? 에너지가 0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우리가 F를 계속 줬잖아. 그지? 힘 곱하기 힘은 F고 그 다음에 EL을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EFEL을 제공했고 맞지? 그 결과 최종은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 됐어. 맞지? 근데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여기를 봐야 되겠어. 여기. 자, 이 구간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를 보니까 초기에는 정지해 있다가 뭔가 변하는 에너지 공급을 했고 그 결과 물체는 N EV의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맞지? 그렇지?
그러면 에너지 공급을 FL로 했고 그게 이거 하면은 EMV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성민호 맞아? 그지? 그러면 여기로 가서 FL이 이거니까 EFL은 4MV의 제곱이야. 그지? 맞지?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 그렇지? 그럼 얼마가 날아갔어 지금? 3.5 MV 제곱이 날아갔지. 그래서 마찰 에너지는 3.5 MV 제곱. 됐지? 됐어, 범비야? 확실히 됐지? 틀린 거 없지? 잠깐만, 틀린 거 있는 거 같아. 됐네. 자, 틀리면 안 되니까 계산 틀린 것도 A분의 MV 제곱, 2MV 제곱, MV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QR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QR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3.5.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야.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초기 조건 찾아보고 결과는 바로 할 수 있지. 결과는 바로 아니까 그 변화가 뭔가 행위를 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역학의 기본 틀은 이렇게 해야 돼. 초기, 변화, 결과 이 세 개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거를 2분의 MV 적으로 쓸 거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기 변화 결과로 봐서 수식을 하는 게 훨씬 쉽고 실마리를 잘 잡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 4번도 한번 이거 정리 잘해줘. 자, 노트 정리 부족한 사람 말해줘. 내가 해볼게. 성빈이랑 부족하지 않아? 네. 기본 많이 풀어야 돼. 성빈 알았지? 성빈아 우선 성빈아 기본 문제만 풀어도 이는 그냥 나올 거야. 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기본 문제만 왜냐면 학교 친구들은 기본 문제는 못 풀 거라서 이는 쉽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풀어주는 풀법들 같은 거 많이 좀 체득화되면은 이 초반은 쉽게 나올 거고 일은 자의 쪽줄 알아야 돼. 자의수가 진짜 너무 어렵거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 해보면 10% 안까지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10% 안으로 이제 9, 8 이렇게 8% 뜨려면 그거는 솔직히 좀 그건 좀 쉽지 않게 하더라고 솔직히. 왜냐면 학교에서 보면은 물리만 몰빵하는 애들이나 화학만 몰빵하는 애들이나 그런 애 있잖아. 그런 애들 한 세네 명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까지 해보고 그 지역의사제 너네부터 해. 그래서 의사 2,000명에서 4,000명 쓰거나 알았지? 몇 프로야? 8% 나와. 6%? 10%? 너네 학교에서 10% 되기도 어렵잖아. 10% 나오면 아마 6%까지가 서울대 커질 것 같다. 알았지? 서울대 가기 쉽네. 6%까지 지역의사인데 너 학교 어떻게 갔지? 순덕이야. 아니야 너무 빡세다. 순덕에서 10% 되기 힘들어. 잘 적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4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4번은 과정이 두 개나 있구만.
그러니까 속도 시간이 사실 모든 문제에서 실마리를 주긴 해. 속도 시간을 좀 많이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원구간, 투구간이 있는데 원구간, 투구간이 지금 마찰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4부에서 출발해가지고 2부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부이 돼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그림을 그렸는데 맞지? 이거는 됐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구간은 D고 두 번째 구간은 F인데 협이랑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시간을 알아볼라 지금 모르니까 시간을 모를 때 연호야 무슨 식으로 풀어야 돼? 맞아, 이해했었어야 돼. 알았죠? 이 구간의 이동거리가 L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책임 뒤로 나왔다. 뒤로 나왔고 이 구간의 이동거리가 2D라고 나왔으니 이제 이해했었으면 되겠다. 그지? 2 곱하기 A 곱하기 S가 D다. D는 요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양수값 나왔으니까 얘도 양수값 나오게 하면 돼. 여기가 음수값 나오면 음수값 나오게 하면 돼. 알았죠? 근데 양변이 여기 양수 여기 음수 하면은 방향을 잘못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6이지?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지? 둘 빼면 얼마야? 12V 제곱인가? 그지? 그래서 이 친구 A는 2D분의 12V의 제곱. 근데 이 A랑 이 A가 다 같아 달라? 문제 봐보니까 가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흰 B를 구하래. 그래서 이걸 A1이라 하자. 여기 A2는 이 A S E D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랬지? 그러면 4V 제곱에 V 제곱이니까 3V 제곱 그러면 달라야 돼. 그지? 얘가 달라야 돼. 그래서 A2는 4D분의 3V의 제곱. 그래서 이게 약분하니까 얼마야? 6. 그래서 6대 4분의 3이니 그럼 얼마냐? 24대 3이니 8대 있다. 8대 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죠? VT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시간이 없네 그냥 ES 쓰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구분이 되면 원인 결과 초기 변화 결과로 구분이 되면 초기 변화 결과로 풀고 알았죠? 대부분 고난이도 아니면 다 여선에서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98쪽 질문 있으신 분 몇 번? 6번? 6번 말고는 없어? 혹시 연호는 그 다음 장 틀린 거 있어? 혹시 그러면 못 푼 거는 뭐야? 6번 8번 못 풀었어? 그러면 8번 풀어줄게. 자, 6번 먼저 풀어봅시다.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다 적었어요? 지웁니다. 6번부터 풀어봅시다.
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EV로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 구간을 통해서 용수철 원래의 길이로부터 L을 압축시켰을 때 물체의 속력이 V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성빈아이 보면은 이 친구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 중에서 이 친구는 위치 에너지 위치가 어때?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요. 이거 위치 수직 높이 아, 예. 안 바뀌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 이 친구는 2분의 1 V쪽을 가지고 있겠지? 탄성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마찰을 해보랬대. 여기서 마찰을 해서 에너지가 날아가겠지. 이때 마찰력을 일반적으로 소모자 F 쓰거든. 그리고 길이는 안 주어져 있지만 길이를 L로 정하게.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은 이 친구의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요게 EMV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EMV 제곱 빼기 F로 되겠다. 그리. 왜냐면 이때 마찰할 때 에너지 사라지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압축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압축이 돼. 압축이 돼서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를 비교할 건데 속도가 여기라고 있어. 저기서 그러면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그다음에 X 대신 L이지? KL 제곱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이 친구의 에너지랑 이 친구의 에너지가 서로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그지?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출발해서 마찰면을 오기 전까지 이 에너지거나 혹은 이 에너지였고 마찰면을 벗어나 버리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감소하겠지. 이 친구 에너지는 EMV 제곱 마이너스 EFL이 되려나? 신고 곱하기 이동거리,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렇지? 이 친구가 EMV 제곱 마이너스 FL이었거든. 그지? 마찰면을 지나가니까 이게 L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돼. 이해하세요? 했지? 근데 이 에너지가 얘가 얼마로 간대 속력이? 9위로 간다고 하니까 이 에너지가 2분의 mv의 제곱이야. 맞지? 그래서 뭐 구하라 했냐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래. 그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거구나. EF, L이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한 미지수고 내 마음대로 미지수고 맞지? 그걸 9일 제곱으로 나타내면 이걸 이항시키면 되겠다. 그렇지?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1.5 MV 제곱 1.5 MV 제곱 기다려보자. 응? 아니 문제가 그게 아니었다. 가의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가만 구하래. 가는 여기만 구하래. 그러면 누구 구해야 돼? FL만 구하래.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EFL은 그럼 얼마야? 2분의 3 MV 제곱이고 FL은 그럼 얼마야? 4분의 3 MV 제곱이고 가만 구하래. 가. 그래서 FL만 구하라고 하니까 FL이 4분의 3 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L을 구하래. L을 구하래. 그러면은 요때 구하래. 요 두 개가 어땠어? 요 친구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었고 용수철 탄성을 받을 때 여기서 용수철 탄성은
K만큼 그리고 L만큼 바뀌었으니까 용수철 탄성 에너지랑 오케이? 여기 운동 끝나고 났던 이 부분의 운동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때문에 같아야겠지? 맞지? 자, 그래서 용수철 탄성 에너지가 EFV 제곱 마이너스 FL이었고 운동 에너지 용수철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N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EMV 제곱 마이너스 FN이잖아. 맞지? 그랬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대입하면 왜냐면 FL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제공된 게 아니야. 알았지?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EMV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MV 제곱이니까 4분의 5 MV 제곱이 2분의 1 KL 제곱이야. 그러지? 내고 구하려면 L을 구하래. 그러면 L 제곱이 4K분의 10MV 제곱이니까 2K분의 5MV 제곱이니 L은 루트 2K분의 5MV 됐죠? 됐죠? 잘 적어주세요. 혹시 아는 무한이니? 누가 여기 있어? 연재가 여기야? 나 생명 좀 있다. 조개갈 사람. 아, 화물이야? 공대도 가는 게 뭐야? 오면은 정말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 와야지. 성적에 관심이 있다면 과학 동안에 많이 채워.
너가 어려운 만큼 다른 친구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꼭 알면 좋아. 그렇다는 건 노력을 조금만 해도 상대평가에서는 점수를 받기가 쉬워. 어차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림과 같이 이제 5kg이 두 개가 그럼 총 10kg이지. 이제 10kg이 혼자 낙하하면은 밸런스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낙하하는 거야. 그래서 밸런스를 잡고 내려가는 거거든. 혼자 낙하하면 연락이 한쪽으로 쓰러질 수 있어서 그래서 양쪽이 낙하하면서 바람개비 같은 걸 돌려. 알았죠? 돌리면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따뜻해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력가스도 10m/s 제곱으로 2m 내려오니까 200줄이 발생하는데 열 방량이 봐봐 3.2줄 per 칼로리인데 이거를 떨어뜨려서 봐 4.2줄에 1 칼로리네. 알지? 떨어져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200줄이면 몇 칼로리겠냐 그 말이야. 4.2분의 200칼로리겠지? 이게 답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계산식으로 이제 혹시 주관식 나오니? 순서? 주관식 나오니? 그럼 이제 답을 쓸 때는 자 200줄 곱하기 줄을 없애야 되니까 4.2줄은 1칼로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열 방량이고 이제 4.2분의 200칼로리. 짠. 그럼 됐고요. 잘. 백오 쪽으로 가봅시다. 백오 쪽. 백오 쪽 풀었어요.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연호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넘어가 봅시다. 106쪽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어요? 맞았어요? 그래? 107쪽 풀었어요? 이거 쉽죠? 107쪽 풀었어요? 108쪽 풀었어요? 108쪽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그럼 108쪽까지 한 걸로 합시다. 여기는 쉬워요. 역하기 어렵지. 그죠? 사실 물리는 역하기 어렵고 나머지 T서부터 문제풀이가 안 어려워요. 전기 하나 들고.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물리가 화학보다 시간이 덜 걸릴 거예요. 124쪽으로 가봅시다. 124쪽. 이제 전기가 좀 까다로워요. 124쪽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연호 혹시 124쪽은 했어? 못 했어? 괜찮아? 125쪽 했어요? 126쪽도 다 맞았어요? 126쪽은 좀 틀렸어요? 몇 번 틀렸어요? 4번, 5번? 4번, 5번 풀어봅시다. 4번, 5번. 이제 정리가 끝나면 쭉 거의 문제가 안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3월달, 2월달 들어가기 전에 경기 절반 이상 끝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추 맞죠? 얼추 맞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다 풀어줄 그냥 책을 기간 안에 다 끝내면은 그때는 지금 못 푼 거 다 풉시다. 알았죠? 제가 체크를 최대한 해놓을게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는 여기가 플러스 0.01 쿨롬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숫자까지 10cm 0.1m. 자 4분의 1번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자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금속판 A, B의 균일한 전기장을 형성하고
A에 플러스 1쿨럼 가만히 놓았더니 B쪽으로 이동하였다. A, B 사이의 간격은 10cm고 전이차는 40V래. 자, 그래서 1번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일정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지금 균이랑 전기장 동그라미 쳐봐요. 위에 균이랑 전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전기력도 일정합니다. 균일하다고 했으니 자, 플러스 전하가 B에 도달하는 동안, 자, 플러스 전하가 B에 도달하면 플러스를 향해서 가니까 전기력이 작용하잖아. 전기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잖아. 그러면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은 힘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전기력이 일정하죠. 그죠? 맞지? F는 M인데 질량은 바뀔 일이 없으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그죠?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속도가 빨라져야겠지. 그래서 속도는 빨라져야 돼요. 자, 2번. 그래서 B에 도달하는 동안 등속 직선 운동 하면 안 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해야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자, 3번 가봅시다. 두 금속판의 전이는 플러스 점전하로 가정한 건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점전하로 넣읍시다. 그러면 플러스끼리 밀어내니까 청력이 세죠.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점전하를 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죠. 청력일 때가 전이가 더 크죠. 그래서 A쪽에 있을 때가 더 커야 돼, 전이. 성비나 대성, 청력이 클수록 전이가 크니까 그러면 전기력도 A, B 중에서 A가 더 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높아야겠죠. A가 크다, A가 높다. 자, 양전하가 B에 도달할 때까지 양전하의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 봐보자. 우리 여기 봅시다.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죠.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R자임의 한 일이 맞지? 그래서 R자임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시키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40V가 얼마 있어요? 0.01 쿨럼 있나?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 얼마인가? 0.4줄이네. 됐죠? 외웁시다. 미터 곱하기 미터도 줄이고 볼트 곱하기 쿨럼도 줄이에요. 알았죠? 볼트 40볼트 쿨럼 0.01 쿨럼. 잘 적어주세요. 봅시다. 전기장의 5번 1번 전기장의 방향은 연어야. 전기장의 방향이란 말은 점전화를 뒀을 때 이 친구 이동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그지? 플러스끼리 어떻게 돼? 정력으로 밀지. 이게 전기장 방향이네. 이 방향이네. 이가 전기장이다. 자, 그 다음에 전하의 운동 방향. 지금 전하 보니까 전하도 오른쪽으로 가지. 얘는 우연히 같은 거야. 알았지? 다를 수도 있어. 알았죠? 무조건 같은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만 같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5분의 1번. 그래서 맞았고. 이 문제에서만 같습니다. 요네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향해서 가잖아.
전기장은 점전화를 가정했을 때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버리지. 그러면 이때는 어때? 서로 달라요. 알았죠? 이 문제에서만 같은 거예요. 두 금속반 사이의 전이차가 증가하면은 전기장의 세기도 증가하겠지. 그지? 전이차가 전기장의 세기를 만드니까. 알았지? 진짜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자. 볼트 곱하기 쿨롱. 자, 힘 곱하기 이근거리. 전기장이 전기력은 전기장은 전기력에다가 Q로 나누라고 했으니 이걸 넘어가면 EQ 이렇게. 그렇지? 이거 넘기면 힘은 EQ다, 그렇지? 기억난다? 기억나? 성빈아? 외워 복습 좀 해야 돼. F 전기력 전기장은 단위전하당 전기력 이 전기장. 오케이. 그러면 전기장이 2였잖아. 그러면 F는 2Q. 이때 Q가 뭐였어? 전하래. 외워야 돼. 그러면 F 대신 EQ 넣어도 됐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볼트 곱하기 쿨롱이 이게 Q거든. Q의 단위가 쿨롱이니까. 약분하니까 볼트는 EQ, 볼트는 ED. 됐지?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기장도 높아져요, 그렇죠? 이가 1처럼 돼. 그래서 2번은 틀렸죠. 2번은 틀렸다. 그 다음 거 이제 3번 봅시다. A에 놓인 전하량이 큰 전하로 바꾸면 EQ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도 A에 놓인 전하량이 큰 전하로 바꾸면 A, B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는 이 친구 영향을 받겠잖아, 그지? 이 친구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전기장은 점전하를 뒀을 때 양쪽에한테 영향을 받는데 얘를 전하를 바꾸겠대. 그래봤자 전기장은 전자 1쿨롱이 받는 양쪽의 전기력 차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틀렸죠? 오케이, 틀렸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빈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플러스 4쿨롱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면 플러스 4쿨롱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면은 몇 쿨롱 기준으로 본다? 몇 쿨롱 기준으로 본다고? 이렇게 써봤자 1쿨롱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뀌어봤자 전기장의 세기는 안 바뀐다고. 왜냐면 전기장 세기는 1쿨롱 기준이니까. 알았지? 플러스 전하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대. 자, 봐보자. 플러스 전하의 질량이 커지면, 자, 플러스 질량이 커지면, 여기 결국에는 알짜이미한 일은 이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전하량이랑 전기장하고 이동거리랑 관련이 있는데 플러스 쪽 물체의 질량을 키웠다고 해서 전기장은 안 바뀌어. 그대로 있잖아. AB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 D도 그대로 있으니까는 안 바뀌어. 알았죠? 왜냐면 이 친구 질량을 늘렸다고 해서 자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전기 에너지가 힘이 한 일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전기 에너지가 바뀌었어, 안 바뀌어? 이 친구 질량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기 에너지 안 바뀌잖아. 그래서 힘이 한 일이 뭐로 나타나? 물체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얘도 안 바뀌어야 돼.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물체의 속력이 느려져. 질량체를 키우면. 힘은 전기 에너지는 똑같은데, 그렇지? 물체가 커지면 느려지겠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랑 바뀌어. 큰일 날 거 같지. 집에서 공부 안 해오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 다 푼 거지. 자, 좀만 쉬었다 하자, 얘들아. 좀만 쉬었다. 좀만 쉬었다고. 그래요. 짠. 한국전압이랑 여기 두 개에서 섭비를 건데 보니까 여기가 저항이 한 개고 여기가 두 개래. 그럼 여기가 저항이 더 많잖아. 그럼 여기가 전기 소모를 더 많이 할 거냐? 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x개 전압 소모하면 여기 2x개 소모할 거니 총 3x개 소모할 거야. 그게 6V라면 x는 몇 볼트? 2V. 그래서 여기는 2V 소비하고 여기서는 3V 소비하는데 소비 전압은 이렇게 2V, 3V가 소비 전압이고 공급 전압은 이거야. 알았지? 근데 ohm의 법칙 V는 IR에서 V가 소비 전압이야. 알았지? 그래서 소비 전압이 저항에 비례한다. 건전지 전압이 아니야. 알았지? 또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소비 전압이 커진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소비 전압이 커지겠지? 소비가 많이 되겠지. 됐죠? 자, 이제 하나 정의를 하나 보면 전압의 정의가 전자 한 개당 에너지 그래서 성빈한 이 공간에 10V가 세 개 들어있어. 그러면 이 친구 총전압은 얼마게? 총전압 10V야, 알았지? 30이라고 많이 생각하면 10V야. 왜냐면 한 개가 얼마냐?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개 있어도 한 개만 따져. 오케이. 그리고 총 에너지. 그러면 총 에너지는 10V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아, 세 개 있지? 그지? 그래서 30 개수가 2거든? 2V 이렇게. 우리 앞에서 배웠어. 줄은 어떻게 돼 있어? 볼트 곱하기 쿨롱. 쿨롱이 입자개수. 그렇지? 전압 줄. 알았죠? 정리 잘 해줘요. 그게 132쪽 내용이고 전력이 인류라고 똑같은 건데 전력이 인류라고 똑같은 거거든. 이해분들. 그래서 이 전력은 시간에 따른 전기 에너지를 시간에 어떻게 공급했냐. 알았죠?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아까 볼트 곱하기 쿨롱이고 시간이 1초니까 이렇게 구하면 이게 1볼트 곱하기 1암페어가지고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V 곱하기 I는 전력이 영어로 파워의 약자입니다. 단위로는 와트. 그래서 1와트는 1초분의 1줄 그리고 1볼트 곱하기 1암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VI는 P 이렇게도 외워요. VIP 맞죠?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소비 전력이에요. 자, 그러면 다 집어서 쉽지 않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여러분께 저도 고2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3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대학교 때는 진짜 빡세게 했어요. 공부를 실험실 가면 한 10시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실험실. 그리고 10시에 퇴근했거든요.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고2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어린 나이에 공부하기 쉽지 않아. 나 그건 알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이 보여. 여러분이 참.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조금 더 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버리면 확실히 대학을 졸업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면 더 인생을 쉽게 바꿨겠지. 그리고 직장 가서 열심히 하면은 더 쉽게 인생이 바뀌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끼리 경쟁하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경쟁자잖아.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노하우가 있잖아.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죠 사실. 나도 피부에 와닿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 반에서 뒤에서 30%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방학 때 뭐 배를 태우든 알았죠? 물고기를 잡든 원양어선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가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도 대학교 때 저희 때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생활비를 미리 좀 벌어놨어야 돼. 그래야지 대학교 생활 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왜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 아니었어가지고 해보면 빡세긴 해. 확실히 몸으로 하는 일이 빡세긴 하고 내가 볼 때는 죽지만 않는다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진짜. 하면은 좀 하나라도 다르긴 하지.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못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사회에서 더 이득인 것 같긴 해. 그래서 하는 사람들한테 자원이 몰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요거네. 요거. 자, P는 VI. 자, 근데 V는 IR을 여기다 넣으면은 I제곱 R. 얘는 그러면 R은 왜
그럼 여기는 지금 R이 없고 얘는 V가 없고 그럼 I가 없는 거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 I는 R분의 V를 여기다 넣으면 R분의 V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전기 에너지. 이제 전기 에너지는 여기다가 VI에다가 T만 곱하고 I 제곱 R에다가 T만 곱하고 그리고 R분의 V 제곱에다가 T만 곱하고 알았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걸 보면 1줄은 1와트에다가 1초만 곱하면 되니까 알았죠?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항 연결에 따른 소비 전력 저항 연결에 따른 소비 전력 자 만약에 여러분 6V다 그리고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2ohm이다 자 그러면 이제 6V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사람당 김밥을 6개씩 챙겨가요. 알았죠? 전자 하나당 에너지니까 현빈아 너가 여기 건너고 여기 건너면 김밥 6개 먹을 거거든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깔끔하게 하나도 안 남기면 김밥이 0개 0V면 여기서 6V 써야 되잖아? 여기서 몇 V 쓸래? 2V 사용하고 여기서 몇 V 써야 돼? 4V 써야겠지?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몇 V에 쓸까? 그러면 김밥 6개 가져와서 여기서는 김밥 몇 개 남고 4개 남고 여기서는 김밥이 없어.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소비자랑 이 친구도 소비자랑이네. 그래서 공급 전압하고 소비 전압을 구분해야 되고 알았지? 이때 V는 IR 할 때 V는 IR 할 때 공급 전압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친구 소비 전압 2V는 I는 모르겠고 R이 몇 ohm이다? 1ohm이다. 그래서 I가 2A다. 알았지? 이 친구 소비 전압 4V는 여기랑 헷갈리면 안 돼. 전류는 모르겠고 저항이 2ohm이고 여기서 전류는 2A다.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 저항 갑시다. 합성 저항.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도 2A하고 얘도 2A니까 연호야 양쪽에 흐르는 전류가 어때? 같지? 길이 몇 개야 지금 길이 하나지? 길이 한 개면 전류가 같아야 돼. 전류가 같다. 이제 사실은 회로를 사실 이걸 보면은 자 회로 통로가 있고 저항체가 이렇게 있고 회로 통로가 있고 저항체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회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회로 안에 전자를 가득 채워놓고 컴퓨터 같은 거 키면 윙 하고 돌잖아. 회로에 전기를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자를 추가로 투입하면 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회로를 강제로 밀면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하니 모든 공간에 전류가 같을 수밖에 없어. 회로의 길이 하나면.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하나의 회로로 만든대. 하나의 회로로 만든대. 이 친구가 6V고 그럴 때 이걸 합성저항이라고 불러. 합성저항. 알았지? 근데 김밥은 6개로 그대로 나오고 전류가 사람이 2A로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를 사람이 2A로 지나가고 김밥을 6개 다 먹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몇 옴 나올까? V는 I, R이 몇 옴 나와? 3옴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얘를 합성저항이라 불러. 선민아 1, 2를 가지고 3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왜요? 더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밑줄 그어줘. 합성저항은 합성저항은 어떻게 한다고? 합성저항이 R1 플러스 R2 알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가보자. 병렬은 길이 여러 개 있는 거거든. 병렬은 6볼트인데 얘가 1옴하고 얘가 2옴하고 이렇게 있어. 알았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서 출발할 건데 그러면 한 사람당 킴밥 몇 개씩 있다고? 6개씩 있어. 김밥이. 여기로 이제 사람 와가지고 김밥이 6개 있단 말이야. 여기도 사람 와서 김밥이 6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지나고 이제 올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서 소비 전압은 얼마나? 김밥 몇 개 먹어? 6개 먹고. 여기서 소비 전압은 김밥 몇 개 먹는다? 소비 전압은 김밥 몇 개 먹는다. 그렇지? 그래서 병렬에서는 위 아래 소비 전압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요. 이해됐죠? 왜냐면 하나당 따지니까. 하나당 볼트가 따지니까. 그래서 소비 전압이 같다. 병렬에서는 소비 전압이다. 너는 보니까 저기로 가다가 길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자, 요 부분 봐봐. 요 부분에서 길이 여러 개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길이 여러 두 개 이상 2개 이상인 회로를 2개 이상인 회로를 우리가 병렬회로라고 불러. 알았죠? 자, 그럼 얘들을 합성할 거거든. 합성한다고 하면은 회로를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처음 보면 잘안 뺏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로 봐야 되는데 얘를 그러면 하나로 보고 볼트고. 그러면 여기 봐보자. 여기서 소모하는 게 지금 여기서 소모하는 게 6볼트고 얘도 6볼트고 그지? 그럼 V는 IR 하니까 V는 IR 하니까 6A하고 V는 IR 하니까 여기 몇 A하고 3A하고 1초당 6명 가고 1초당 3명 가면 합쳐진 게 얼마야? 9명이겠다 그지? 올라가는 것도 9명이고 맞죠? 그럼 얘가 6볼트고 올라가는 게 9명이고 내려오는 것도 9명이고 그죠? 그러면 혼자 회로밖에 없으면 몇 볼트 소비하고 6볼트 소비하고 9A 흐르고 그러면 V는 IR R은 그럼 얼마야? 9분의 6법이죠 그지? 그러니까 9분의 6법 힘들다. 그러면 연호야 1하고 2를 더했더니 9분의 6이면 3분의 2잖아. 커져서 작아졌어. 저항이 오히려 작아졌지.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를 더하면 되더래. 알았지?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이거 얼마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 나오잖아. 그게 R분의 1인데 R은 얼마야? 3분의 2억 나오지? 그렇지? 미출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직렬은 저항 추가 시 저항을 추가할수록 총 저항이 증가하고 병렬은 저항 추가 시 총 저항이 감소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친구의 한번 저항을 구해보자. 15. 그래서 총저항이 친구 구해보자. 총저항 알았지? R 합성분의 1이 1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해서 10분의 11 나오지? 그러면 R 합성은 얼마나 나와? 11분의 10옴 나오지. 얘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33분의 22고
여기는 33분의 30이지, 그렇지? 얘랑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항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지. 자, 그래서 저항을 추가한단 말이 하나를 더 얹었을 때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고, 알았지? 그러면 한 곳의 저항값을 한 곳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총저항이 여기 어떻게 돼? 그 커지 작아져? 지금 보니까 커진다. 이거 잘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 여러분. 특히 밑에 있는 거 잘 정리해놓고 외워야 돼. 한 곳 입장에서 저항을 키우면은 총저항이 늘어나버리고, 알았지? 선이 하나 있었는데 선이 두 개가 추가되면은 그때는 총저항값이 감소하고, 알았죠? 잘 적어주세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림을 한번 더 그려줄게.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자, 그냥 이 옷만 있었을 때, 이 옷만 있었을 때, 볼트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추가시켰을 때. 알았지? 그리고 추가시킨 I의 전압을 좀 더 증가시켰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병렬 하나 회로를 추가하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되고, 저항이 감소되고 저항이 한 줄에서 두 줄, 알았지? 그리고 한 개의 저항 자체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때는 총저항이 감소되고 알았죠? 여러분 책 134쪽으로 가봅시다. 134쪽. 안전한 전기 사용. 자, 우리 멀티잭이 있죠? 멀티잭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알았죠? 이 친구는 딱 한 개만 연결했을 때, 알았지? 이 친구는 딱 한 개만 연결한 거고, 얘는 그러면 몇 개 연결한 거야? 여기는 이거 1옴짜리 하나 연결했을 때, 여기 1옴짜리, 그 다음에 2옴짜리 소켓 두 개를 연결했을 때야.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회로가 하나 추가되면은 총저항이 감소하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하나가 1옴, 하나는 지금 10옴인 거지. 그렇지? 하나 연결한 곳에 소켓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까 길이 두 개인데 한쪽에 저항을 추가로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총저항이 얘보다 늘어나요? 얘보다 늘어날지는 계산해봐야 알아. 알았지? 계산해봐야 알아. 알았죠? 잘 정리해 주세요. 134쪽. 그래서 안전한 기구를 사용하려면 성비나 소켓을, 꼽는 소켓을 더 늘려버리면 총저항 값이 어떻게 돼버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늘어버리면 저항이 어때? 총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어떻게 돼? 총전류가 증가해요. 총전류 증가. 왜냐면 V는 I를 이용해서 알았지? 얘 저항이 작아져 버리면 전류가 반비례하니까 터져버려. 오케이. 그래서
멀티잭을 많이 꽂으면 많이 꽂을수록 전류가 어떻게 돼? 총 전류가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해 버리면 과전류 흘러서 불나요. 알았죠? 그래서 전기를 안전하게 쓰려면 여러 개를 꽂으면 안 되겠다. 책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회로 가부하 여러 개를 꽂다 보면 전류가 증가해서 회로 가부하로 화재가 발생하니까 퓨즈로 호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꺼져버리게 한다거나 퓨즈는 어디 들어있냐면 멀티적 안에 들어있어. 누전 차단기 가정 내에서 호용 전류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두꺼비 집이 내려가면 또 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알았죠? 두꺼비 집 내려갔으면은 전기공사 빨리 불러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과제 135, 138, 139, 140, 135부터 140까지. 됐고요. 우리는 축전기 144쪽으로 갈 건데 여러분 시계에 있는 사람 몇 분이야? 38분? 그럼 더 할까? 5분 쉬었다. 5분만 쉴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다시 금속판 이렇게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플러스 여기 몽땅 마이너스 여기 몽땅 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압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컴퓨터가 켜졌다가 꺼졌다를 반복하니까 이 축전기를 두면 축전기 판이 한 개가 있으니 특정 전압을 끝까지 모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축전기의 충전하고 방전을 한번 봅시다. 충전 전. 충전을 해버리면 이제 서운이 회로가 이렇게 있고 플러스 판이 이렇게 있고 플러스 판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판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전기가 여기 보이고 마이너스 전기는 여기에 보이고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하고.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충전 후 떼버리면 여기를 떼버리면 연결을 끊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 플러스 전기랑 마이너스 전기가 몰려있어요. 알았죠?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방전하지 않는다면 방전하지 자연에서 전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자연 방전하지 않는다면 전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네, 단점은 자연 방전되죠. 자연 방전이 되니까 좀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방전. 그래서 이제 방전을 시키는데 방전을 시키면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해버리면은 건전지 없이 여기를 연결을 해버리면 건전지 없이 여기를 연결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해서 이동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동. 알았죠? 근데 사실 이거 완전 사기예요. 왜 사기냐면 자, 왜 사기냐? 우리가 전자를 일반적인 전구를 킬 때 마이너스가 여기를 한 번 거쳐서 오면은 불이 한 번 켜지잖아. 맞죠? 불이 한 번 켜지죠. 맞지? 근데 충전기를 잘 활용하면 막 연결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불이 한 번 켜지고 얘를 방전해버리면 방전하면은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불을 한 번 더 켜요. 알았죠? 일반 회로에서는 전자가 한 번 출장 가가지고 한 번 켜는데 얘는 충전하면서 한 번 켜고 방전하면서 한 번 더 켜고 전기 효율이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 축전기가 완전히 전기 효율을 높이는 엄청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았죠? 완전 딱 봐도 좋은 거 같죠, 여러분? 그래서 자, 방전할 때도 보면은 이제 방전, 충전된 전기에 전구, 전동기, 저항 등을 연결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회로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전하가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저렇게 불을 켤 수도 있고 전동기를 돌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이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할 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커진다. 자, 그러면 이거 이미 우리 배웠던 거야 사실. 자, 여러분 봐봅시다. 밀폐된 공간에 밀폐된 좁은 공간에 전하량이 많아지면 뭐느냐, 그 청력이 어떻게 돼? 커졌잖아. 청력이 커지죠.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 청력이 커진다는 건 에너지가 사실상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돼? 전압이 전자하나당 에너지잖아. 전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래서 Q가 V에 비례. 전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밀폐된 곳에 전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V에 비례.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축전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그러면은 면적이 S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전하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S에 비례하고, 두 금속판 거리 D. 그러면 여기가 금속판이 네, 불만. 자, 그러면 이제 금속판 D가 지금 전하량을 볼 건데 전하량이 D가 커지면 인력이 작아지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면서 저장되잖아 지금. 그러지? 그러면 전하량이 D가 커져서 인력이 작아져서, 그러면 전하량이 어떻게 돼? 커지 작아지지. 인력이 작아지니까 전하량이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축전기의 전하량은 D에는 반비례한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간단히 적어줘. 간단히. 우리 이미 했던 거야. (145초까지만) 하고 끊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봐봅시다.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를 봅시다. 축전기에 더 많은 전하가, 자, 금속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인력이 T가 작아지면은 인력이 커지니까, 인력이 커지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잘 당겨 잡아당기니까 전하량이 많이 저장될 수 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감소하여서 축전기 양단은 전이차가 전지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극판의 전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 최대 충전했어. 최대 충전했고, 여기가 여기서까지가 2D야. 2D. 자, 그리고 풀 아마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의 급한행을 벌릴 거야. 뿔뿔뿔 아마 자, 이제 벌리면 얘가 벌어지면은 인력이 감소하면서 그지 D는 커졌는데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Q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감소했으면은 전압이 줄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친구들의 이치 두 개의 전이차가 있을 건데 전이차가 있을 건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인력이 줄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 둘의 전이차가 감소해야지 원래 상태로 들어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가 얘를 나라고 하면 가 케이스일 때 둘의 적당한 전이차가 V야. 알았지? 근데 둘이 이제 나에서 멀리 해버렸으면 전이차가 감소해가지고 그 감소해야 될 전이가 V거든. 근데 그 감소해야 될 V보다 현재 전압이 너무 높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압이 내려가야 돼. 이 전압이 내려가는 과정이 이 극판에 있는 전자가 건전지로 다시 들어가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진짜로 이해갔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벌려버렸으니 여기에 너무 과충전되어 있단 말이야. 과충전되어 있으니 이 과충전되어 있으면 전압이 원래보다는 너무 높은 상태니까 얘를 벌려버리면 여기까지 사리까지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여기는 전자들이 회수돼야 돼. 그래서 전압이 내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D란 말이야. 알았지?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꿨어. 오케이. 그러면 D가 줄어서 인력이 커졌으니 그러면 전화를 더 많이 충전할 수 있어. 알았죠? 오케이. 가에서 여기를 바로 점프했어. 가에서 다로. 오케이. 그래서 가에서 적정 전압이 V였는데 적정 전압이 V였는데 이 적정 전압은 누구 거냐면 건전지 전압이야. 건전지 전압이 V였는데 근데 얘를 갑자기 좁혀버리면은 갑자기 인력이 증가했으니까 얘가 얼마까지 흡수할 수 있냐면 더 높은 전압까지 흡수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더 높은 전압까지 흡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압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전압을 높이다고 더 잠깐만 적정 전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적당한 축전 가능한 전화량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Q인데 얘가 2분의 Q인 거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축전 가능한 전화량 양을 Q라고 하면 얘가 이제 더 좁아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2Q까지 더 그 전하를 흡수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인력이 줄어들면서 전자를 더 보관할 수 없게 됐고 인력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전화를 보관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갑자기 높아버리니까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버려. 그렇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더 플러스가 더 들어가게 돼. 알았지? 그래서 더 충전이 가능해졌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친구 전압을 V, 이 친구 전압을 V, 건전지 전압 V라고 할 때
그렇지?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 이 친구 전압이 전이차가 V가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돌려놓고 장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 전이차는 얼마가 되냐면 V가 돼. 왜 그러냐면 이 전이차는 결국 건전지가 만들어서 돼. 이해 가세요? 이 전이차를 누가 만든다고? 건전지가 만들어요. 그러면 얘들을 쭉 펴놨잖아. 그래서 이 친구의 전이차를 구해보잖아. 이 친구의 전이차도 V가 나와. 오케이, 잘 적어주라. 그래서 건전지를 계속 연결해 놓으면은 전이차는 그대로 안 바뀌고 전하량만 바뀌어. 알았죠? 전하량만 바뀌어. 잘 적어서 면항. 됐습니다. 우리는 145쪽까지만 한 거예요. 잘 적고 퇴근합시다. 시간 50분 넘었지? 몇 분? 자, 뭐 가야겠다. 우리 가장